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 창업의 김희정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창업하면은 사실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이거 홈페이지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가게를 보러 다닐 때 막 우리가 발품을 팔기도 하고 일부러 이제 어떻게 하면 권리금을 조금이나 덜 줄까 이렇게 막 흥정하는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 할 때도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적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로 이제 여러분들의 제품을 홍보하시게 될 때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고르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그 건축 자재나 인테리어 용품을 모르더라도 어떤 매장은 굉장히 잘 지었다 이렇게 느껴지듯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잘 구축할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많은 비용을 줄이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또 매출을 올리시는 데 있어서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과 바람과 구름 이런 식의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은 우리가 눈으로 딱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은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술이 바로 이제 어떤 커뮤니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귓속말도 하시기도 하고 또 손으로 편지로 쓰시기도 하고 또는 전화로 하시는 것처럼 웹에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밀글을 쓴다던가 또는 뭐 응대할 때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채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상대가 실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의 기술들 그다음에 또는 고객이 뭔가 물건을 샀어요. 그랬을 때 이것도 내 카드가 어디 해킹당해서 유용당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사실 인터넷에서 물건 한 번도 안 사본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해킹이 걱정돼서 그래서 이제 그 자동이체나 뭐 이런 거는 쓰는데 카드를 직접 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물건을 팔려고 해놓고서는 고객이 사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면 참 그것도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그 보안에 대한 안심,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공식된 어떤 걸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실물 경제에서는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돌면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알잖아요. 눈으로 보고 또는 이제 어려운 그런 지하 통로나 가더라도 약도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죠. 왼쪽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웹은 안 보이니까 고객이 그것을 잘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그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도 신경 쓰셔야 되고 또 과거에 그 내가 샀던 물건들을 내 마이 페이지에 가면 쭉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사이즈나 내 주소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이제 개인화된 그런 커스터마이징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부로 잘 표현해 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서의 웹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것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비용이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시면 그 다음에 새로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보통 양장점 가서 나만의 사이즈로 옷을 사시면 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성복을 그냥 66, 뭐 44, 77 이렇게 고르시는 것처럼 웹도 충분히 고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디자인은 노란색으로 할래요. 뭐 그다음에 바탕은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종이 인형 어렸을 때 종이 인형 갖고 놀았을 때 옷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혔다가 얘가 파티복으로도 바뀌었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홈페이지를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나는 약간 그 회사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 아니다, 나는 약간 그냥 오락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을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비용이 싸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고 그 대신에 또 불편한 점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친구들이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나는 직원 한 명을 둘 때 개발자를 둬야 되겠구나. 아, 나는 우리 회사는 외모를 중시 여기고 이미지를 중시 여기니까 디자이너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종이 인형 옷 바꾸듯이 그런 것들만 있으면 되니까 실제로 이걸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운영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하시려면 일단 구성을 좀 아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웹 디자이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줄 친구들, 그다음에 그것을 기술로 바꿔주는 프로그래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웹마스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매장에 가시면 주방에 있지도 않고 계산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매니저처럼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웹에도 그런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디자인도 좀 알고 프롬도 좀 알고 다 알죠. 알아서 이제 가장 창업할 때 뭐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르신다라고 하면 웹마스터 정도는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개발은 못하고 큰 디자인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외부로 손님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웹에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자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웹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틈새 시장을 가야 되고 전문화시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만의 특이한 어떤 뭐 기능성 뭐 속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능성 속옷을 웹에다가 이미지만 붙였는데 그게 기능이 있다고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차별화해서 표현할 것인가를 이제 기획해 주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장님 본인 스스로가 웹마스터라고 하신다면 기획자를 뽑으시면 되는 거고, 본인이 내신 아이템이라고 하면 나는 이제 웹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잘 모르니까 뭐 웹마스터를 뽑으신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그 구성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홈페이지를 아무리 외부에다가 맡겨서 싸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CEO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고객한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고객이 물건을 사러 와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뭐 김치를 주문하러 쇼핑몰에 가셨는데 이름만 보고 김치를 사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게 제일 많이 팔렸는지도 보시게 되고, 맛있다고 상품평 올려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름 있는데 되게 맛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먹어보지 않아도 상품평 보고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한테도 뭐 기능성 속옷 입으니까 너무 좋더라 라는 얘기가 막 댓글이 붙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웹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절차의 가장 베이직한 기획이 되는 거예요. 기획. 그래서 우리 사이트는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물건이 진열되게 하지 않고, 뭐 여성의 다이어트, 왜 기능성 속옷을 입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뭐 다이어트라든가 외모라든가 몸이 어땠을 때 그 성형 효과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보식으로 쭉 준 다음에 사실은 이제 속옷을 파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다. 나는 속옷을 많이 진열해 놓고 팔겠다. 이렇게 기획이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기본 설계는 고객이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올리게끔 해주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유명한 스타 몇 명한테 입힌 다음에 그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좀 화려하게 보인다든가 이런 식의 설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메뉴는 이제 메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 노선도를 전체적으로 보시잖아요. 그럼 뭐 3호선, 4호선 이렇게 써져 있지만 그 전체를 다 외우고 다니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목적지를 딱 생각했을 때는 어디 충무로에서 갈아타고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것처럼, 메뉴라는 거는 고객들이 내가 원하는 걸 딱딱 찝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고객이 뭘 원해서 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장은.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신발을 사러 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경을 사러 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객이 잘 메뉴를 누를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의 메뉴 고민을 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외주로 그냥 싸게
옷 갈아입히듯이 하는 그런 싼 걸 사셔도 메뉴의 구조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신문처럼 나오는 화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신문에 걸맞는 메뉴가 나오겠죠. 뭐 정치, 사회 이런 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나는 이제 뭐 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커뮤니티라 그래서 엄마들이나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약간 이렇게 떠드는 왁자지껄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메뉴들이 약간 방 이름이 들어가요. 뭐 사랑방, 뭐 건넌방, 안방, 뭐 주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뉴들은 결국에는 사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뉴들을 결정을 하시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그거에 따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다던가 개발자가 개발한다던가 또 이제 버그 같은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는 여러분들을 포장하고 보여주는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김밥집 하시면서 김밥 가게 외에는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를 하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거는 컨셉을 정확히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사러 갔는데 10대 옷부터 60, 70대 옷까지 창고에 쫙 걸려있는 옷집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지나가면 보시면서 아 여기는 우리 어머니 옷 사드리면 좋겠다. 뭐 그다음에 이건 우리 따로 사다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홈페이지는 그렇게 컨셉이 딱 명확해야 돼요. 딱 봤을 때 아 여기는 20대를 위한 사이트구나. 아니면 이 사이트는 어린애들을 타겟으로 했구나. 그래서 컨셉을 정확히 잘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보통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기술력도 좋아야 되고 뭐도 잘해야 돼. 이러다 보면서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죠. 그죠? 거기다가 뭐 요즘 유행하는 뭐 UCC까지 되게 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막 욕심이 막 불어나다 보면 막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자기 창업 비용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딱 맞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이템이 뭔지만 딱 결정하시면 그거에 있어서 필요한 것만 딱 일단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주로 이렇게 쇼핑몰에서의 어떤 물건을 파는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당연히 보안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이게 물건이 하루에도 몇 개씩 바뀌고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빨리빨리 잘 올릴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순서로 잘 보일까? 그다음에 고객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송에 대한 걸 언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내일이면 도착합니다. 이런 실시간 나름대로의 정보 이런 것들이 중요시 여긴다면 그런 쪽의 기술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뭐 그런 쇼핑몰 쪽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이제 정보를 팔고 사는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뭐 채팅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카페 기능이 많아서 비밀글도 하고 뭐 익명방도 있고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전부 다는 못 갖고 가시더라도 중요한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과 운영 관리를 고려 설계하라는 부분은 이제 저도 처음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없으면 못 고치는 것들은 다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뭐 아끼고 이렇게 쓰셔도 이렇게 뭐 싱크대 배수가 망가졌다고 그 뜯어서 하실 분들 별로 없잖아요. 웹도 똑같아요. 웹도 그렇게 배수관이 고장이 나잖아요.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수관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쉽게 샤워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편하겠다라고 느껴지는 제품이 있고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하실 때도 나중에 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것을 그래도 최소한 관리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좀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는 내가 이제 팝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들어가면 탁 떠지는 이런 배너들 이런 것들의 내용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안 사시게 되면 한 번 팝업이 바뀔 때 매번 새로 해야 되는 거죠. 돈을 주고. 여러분들 현수막 같은 거 걸듯이 뭐 오픈했습니다. 뭐 가을 세일, 봄 세일 하듯이 웹에도 그런 팝업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처럼 항상 관리 측면을 항상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홈페이지 제작하실 때는. 그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라. 이거는 보통 이제 그 2등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이 잘해놓은 거를 따라하는 건 굉장히 좀 쉽잖아요. 괜히 혼자 고생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사례를 보라는 거는 내 제품은 어느 고객이 많이 사가니까
이쪽의 회사가 이렇게 해서 팔으니까 좋더라라는 걸 보이시게 되면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쪽 사이트에 가서.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실무 경제는 장사 잘 된다고 그 가게 가서 계속 앉아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응? 저 건너편 마포갈비 엄마 가서 계속 앉아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고요. 그렇지만 이 외부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계속 들추고 다 다녀도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한 이 어떤 벤치마킹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얘네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일부러 회원 가입해서 매일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벤치마킹에서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이지만 저 친구가 저렇게 하니까 저 사이트가 저렇게 하니까 반응이 좋더라고 하면 또 따라서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여러분들 아마 가게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떤 때는 이쪽에 뭐 저기 타이타이랑 뭐 이렇게 몰려 있더니 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런 걸 가장 잘하는 데들이 이제 우리가 대형 마트들이죠. 대형 마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저귀 살 때 맥주를 가까이 돈다. 예를 들어서 샴페인 쪽에는 뭐 치즈하고 가깝게 된다. 이런 동선 연구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메뉴에 가장 오래 머물러 가는지를 다 이렇게 조사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고객들은 처음 오는 고객이 많구나. 우리는 보통 게시판을 많이 누르는구나. 우리 고객들은 보통 공지사항만 보고 가는구나. 그리고 평상시 머무는 시간이 30분이구나. 이런 게 다 통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이왕이면 많이 머무는 메뉴는 더 강화하시는 게 좋고, 그죠? 그 다음에 클릭도 안 하고 가버리는 다른 메뉴들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 왜 안 누를까? 그러면 잘 누를 수 있게 뭐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자꾸만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인보다는 돈이 덜 들겠죠. 뭐 일단은 그죠? 오프라인은 뭐 뜯어 고쳐야 되고 이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의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전달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맞추시다 보면 분명히 성공적인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웹사이트는 굉장히 보기 안 좋은데도 잘 되는 데를 되게 많고요. 너무나 훌륭한데 손님 없는 데도 많아요. 그게 바로 이상한 고객에게 얼만큼 맞춰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인터넷이라는 어떤 특성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잘 하시면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창업할 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동호회식으로 모여서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어떤 대화를 관심 있는 거 대화하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창업을 해볼까라고 저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이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자신이 없다 또는 뭐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인터넷에 쳐보시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일단 같은 관심사를 갖고 계시면 서로 이제 공유도 잘 되고 또 거기서 또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어떤 정보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릴 때는 어떤 인터넷이란 웹에서의 어떤 쉽게 말하면 마케팅 활동, 꼭 물건을 파는 것이 마케팅 활동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자기도 스스로 마케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마케팅, 그다음에 컨텐츠, 또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포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뭐 컨텐츠, 커머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까지 모르시더라도 내 스스로가 컨텐츠가 되면 결국은 나를 마케팅하면서 결국에는 저 사람이 어떤 사장이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천호식품 사장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방송을 갈 때마다 달팽이 왔다 갑니다. 달팽이 왔다 갑니다. 그렇게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달팽이가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건 내 제품이 뭐 그 신발이다라고 그러면 신발에 뭐 네이밍을 붙여서 내가 그 신발을 판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끔 만드는 것. 예, 그것이 과연 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어렵고도 또 파급 효과는 엄청 커요. 어렵지만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컨텐츠 제품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잘 진열도 잘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마케팅도 잘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그 쿡쿡이라고 해서 요리와 관련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됐죠, 사이트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메뉴판닷컴이라든가 이렇게 아예 익숙하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여기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하루 세끼 우리 맨날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뭐 제수용품도 전부 주문하면 다 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내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나는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궁중 음식도 좋고 아니면 뭐 아이들 간식거리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주문한 대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하게 요리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여기는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유식 쪽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나 봐요. 그래서 이유식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초기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점 진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대형 화장품 쇼핑몰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맨날 홈쇼핑에서도 사시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전문 쇼핑몰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를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 뭐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포지셔닝 된 것만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특화돼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는 꽃 배달 거의 대부분 이제 외부로 많이 시키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꽃 배달 같은 경우도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IMP라는 데는 이제 그 미술 도구 같은 거, 뭐 붓 같은 거, 팔레트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문방구에서 보시는 그냥 쉽게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들이 쓰는 뭐 그런 좀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곳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무슨 문구사 있어요. 큰 문구사가 투자를 해서 이제 자기네 제품을 같이 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인터넷 쪽은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걸 제대로 잘 갖고 있으면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오기도 하고 또는 돈을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기술인 경우에는 되게 많이 사가요. 그래서 인터넷은 굉장히 정말 기회가 많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뭐 저는 지금도 변함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속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이비인스 창업을 시작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넷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왕이면은 일반 매장에서 빅 사이즈, 스몰 사이즈 놓기 힘들지만 웹에서는 그런 특이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티즌들의 심리 자체가 어쨌든 익명성 그리고 잘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개방돼 있고 밤에도 활동하시고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성인용품도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안 보여주고 그냥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성인 사이트도 잘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젊은 일을 하셔도 전혀 피해가 안 가요. 그죠? 그리고 이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얼굴이 못생겼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흑인이 한다고 그래서 또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고 뭐 수익과 운영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트렌드도 중요하고 뭐 마케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터넷에서의 창업에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냉장고는 어디 뭐 정수기는 어디 다 기억나는 그런 브랜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이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은 그런 브랜드를 자기가 만들어내서 꾸준히 입소문을 내시게 되면 자기 브랜드가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인터넷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목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으로 브랜드를 널리 알리시는 그렇게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